RCA 9장에 있는 풀이에 변한 단원을 공부하다가 꽤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풀어볼 만한 문제가 RCA 9장 8번 정도쯤이 될 건데 9장 8번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충 문제를 보면 P랑 Q가 켤레 지수가 되고 그 다음에 F가 LP 공간에 있는 함수고 G는 LQ 공간에 있는 함수라고 되었을 때 그 F랑 G를 합성 곱한 이 H라는 함수가 균등 연속하다는 게 이 문제가 되고요. 그 뒷문제도 의미가 있는 말이긴 한데 저는 이번에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 뒷부분은 솔직히 좀 필요가 없어서 저는 앞부분 이 문장만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제가 그 뒤에서 증명 과정을 좀 간결하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도 가정하죠. 이렇게 문제를 완전히 똑같이 만드는데 P의 범위를 1과 무한대 사이에 있는 숫자로 그냥 둡시다. 제가 보이려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한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균등 연속이라는 거는 우선 이미 엡실론을 가져와서 간격이 충분히 줄어들었을 때 그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근데 이제 그 간격이 좁아지는 게 어디에 점을 가져와도 항상 똑같다는 게 되기만 하면 되니까 쓸 건데 제가 이 증명에서 쓸 거는 RCA 정리 9.5로 보면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균등 연속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기 때문에 H가 균등 연속이라는 걸 할 때 그 균등하게 작아지는 그 간격만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간격을 잡을 건데 그 간격을 이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델타를 이용해서 잘 잡아줄 거예요. 근데 이 델타를 어떻게 잡냐면은 지금 이 크기가 엄청 작아질 건데 제가 이 값을 지금 특정하기가 조금 바로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뭔지 모르지만 작아지게 되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뭐 이런 게 주어지겠죠. 어떤 숫자가 주어지든 간에 그 숫자보다 작아지게 하는 그런 조건을 가진 델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무튼 하고 싶은 게 이 H라는 녀석을 균등 연속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델타보다 작아지게 되는 x1, x2보다 작은 녀석들을 아무거나 골라볼게요. 우선 이 H1, H2는 컨볼루션으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써줄 거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의 정의를 이용해서 또 식을 써보면 우선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는 공통 인수가 있으니까 얘를 한 번에 묶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묶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식은 여기 특히 fx1-y fx2-y 지금 이 각각의 함수들을 트랜슬레이션을 먹이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표기를 대충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데 우선 저희는 이 h라는 함수의 차이가 엄청 작아졌으면 좋겠으니까 이 값보다 더 커지는 부등호를 계속 만들고 싶은데 만만한 게 지금 G는 LQ, F는 LP 함수에 속해 있는 녀석이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서 펠더 부등식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펠더 부등식을 이용하면 앞에 함수는 P승, 뒤에 함수는 Q승을 해주게 되면 이건 다름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이 함수가 F의 X1 트랜슬레이션, F의 X2 트랜슬레이션을 한 것에 차이를 한 것에 P놈이 되니까 그것을 이렇게 앞에를 쓰고 뒤에 거는 다름 아닌 Q 놈이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기만 하면 모든 게 오케이니까 x1, x2 차이가 충분히 작아져서 여기 있는 전체 항이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G가 대체 어떤 녀석인지 모르니까 그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G에 Q 놈을 쓰고 그것을 1 더한 다음에 엡실론을 나눕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서야 이 값은 20 곱하기 G의 Q 놈을 이용해서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값은 봐야 1보다 작을 테니까 이제 이게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였냐면 x1이랑 x2를 어떤 걸 잡든 간에 델타보다 작게 되면은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게 된다. 이런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적으로 이용한 거는 저희가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가 균등 연속하다는 성질을 이용한 건데 뭐 그거는 쓰려면은 G의 놈이 잘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조건에서 G가 LQ 함수여야 된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등식 얻었기 때문에 H가 균등 연속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제 9.8의 일부분을 풀었는데 이걸 이용해서 9장 가장 마지막 문제 9장 1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9장 19번 문제는
9장 19번 문제는 사실 7장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7장에 어떤 문제냐면 7장의 5번 문제라는 것도 꽤 비슷한 문제인데 이걸 풀려면은 조금 풀이가 9장 19번에 있는 문제처럼 깔끔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7장 5번을 풀었을 때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9장 19번 문제를 풀었을 때 좀 이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문제를 같은 결과를 얻을 때에도 이 문제를 이용해서 풀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 characteristic 펑션을 이 표기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다른 표기법을 쓸게요. 네, 이 함수는 1과 0의 값을 가지고 함수가 이제 x가 a 집합 안에 들어가면 1의 값을 가지고 a에 들어가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함수로 제가 쓸 거예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아무튼 제가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a랑 b가 가측 집합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레벡 척도로 재었을 때 이 값이 유한해요. 그랬을 때 합성함수 두 개를 합성곱을 했을 때 이 값이 연속이고, 그 다음에 항등적으로 0은 아니라는 것, 이걸 보여서 결과적으로는 가측 집합 두 개가 척도가 0보다 크게 되었을 때 이 두 집합의 집합합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집합합이 반드시 어떤 오픈 인터벌, 열린 구간을 하나 포함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건데, 사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가측 집합 두 개를 집합합을 하게 되면 열린 집합을 포함하는 부분이 생긴다, 뭐 그런 거죠. 아무튼 이걸 보이기 위해서 먼저 a랑 b를 가측 집합인데 척도가 양의 값을 가지고 파이나잇 메저가 아니네요, 포지티브 메저죠. 네, 이제 이거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먼저 임의의 그 두 집합을 달라고 합시다. 이게 가측 집합이니까 척도가 존재하고 파이나잇 포지티브 메저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면서 무한대보단 작아요. 이제 이렇게 생긴 걸 생각하고, 이제 저희는 이 문제에서는 힌트가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정의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이제 아무튼 결론을 유도할 때는 이 방법을 쓰니까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특성함수를 정해 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정해요. 그리고 이 함수는 0과 1의 값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집합 A랑 집합 B의 척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이 두 함수는 어떤 숫자 P를 가져왔을 때 그 함수가 LP 함수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1을 포함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를 좀 써보고 싶어서 캐릭터리스틱 함수들은 LP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이용하려고 하냐면 이 캐릭터리스틱 A랑 캐릭터리스틱 B가 서로 그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다, 그렇게 있도록 제가 A에 대한 P를 잡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Q를 잡아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컨주게이트로 잡아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조금 직전에 풀어놓은 9.8번 문제에 의해서 이 함수 캐릭터리스틱 A랑 캐릭터리스틱 B를 합성한 이 합성곱을 한 함수는 유니폼하게 연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1과 0의 값을 가지는 이 두 함수를 합성곱을 하면은 이 함수는 기껏 해봐야 0에서 1 이 사이 값만을 가지게 돼요. 물론 0도 포함하고 1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 사이 값만을 포함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함수가 굳이 균등 연속이라는 것도 필요 없이 연속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풀릴 수 있는데, 제가 0 이상의 값들을 가지는 점들의 집합을 만들어 볼게요. 이 집합 2를 이 연속함수 캐릭터리스틱 A와 캐릭터리스틱 B의 합성곱 한 함수의 역상을 잡는데, 이 집합은 0보다 큰 집합들인데 당연히 이것은 열린 집합이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뭐 유니폼 컨티뉴어스는 아니든 어쨌든 연속함수니까 이 전체 집합이 열린 집합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집합이 단순히 열린 집합일 뿐만 아니라 공집합도 아니고, 그리고 A 더하기 B라는 집합에 쏙 들어간다는 걸 보여버릴 거라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열린 집합인데 이게 공집합이게 되면은 논의가 별로 좋진 않아서 이게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도 한번 보여보려고 하는데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이 집합 2의 척도를 계산해 보면은 이 2의 집합은 원래 이 함수를 그냥 1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적분해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게 이렇게 생긴 함수를 적분해도 될 텐데요. 근데 이 함수는 2라는 답 위에서 항상 1의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선 다 0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캐릭터리스틱 A랑 캐릭터리스틱 B의 합성곱을 만들면 2라는 집합 위에서는 1보다는 뭐 작거나 같고 0보다는 뭐 큰 그런 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선 다 0이에요. 그래서 더 작아요. 그리고 이 함수를 한번 다시 써보면은 이제 합성곱을 정의를 써보면 먼저 이렇게 쓸 수 있을 건데,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전부 다 L1 펑션이기 때문에 푸비니 정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푸비니 정리를 적용하면 적분 순서를 바꿔서 x에 관계된 것들은
지금 오로지 여기 부분만 있으니까 x가 이렇게 먼저 적분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네,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숫자가 나올 거예요. 집합 a의 칙도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숫자가 될 테니까 밖에 튀어나와서 그냥 a의 칙도랑 홀로 남은 이 적분이 남아서 a의 칙도랑 b의 칙도를 곱한 게 될 건데요. 근데 저희는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을 칙도를 0보다 크게 잡았기 때문에 그건 항상 포지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2라는 집합은 칙도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공집합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사실은 이것만 보이면 되니까 a 더하기 b가 어떤 열린 구간을 포함한다 라는 건데, 저는 그 a 더하기 b라는 집합이 아까 제가 만든 2라는 집합을 포함한다 라고 보이면은 그 2라는 집합은 열린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열린 집합은 뭐가 됐든 간에 열린 구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a 더하기 b라는 집합 안에 2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해요. 근데 이게 막상 생각하면은 당연해 보일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증명하기가 썩 쉽지는 않아서 저는 귀류법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를 부정해야 되니까 어떤 원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생긴 집합 안에 x라는 원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까 이 x가 2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보인 바에 의해서 이 a라는 집합으로 만든 캐릭터리스틱 펑션과 b라는 집합으로 만든 캐릭터리스틱 펑션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은 0보다 크겠죠. 2라는 집합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정의상 보면은 이렇게 생긴 적분이 될 텐데, 이 피적분 함수가 특성 함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적분 함수의 값은 0과 1 외에는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1을 가진다면 그러면 이 두 개 곱한 게 다 1이라는 얘기니까 우선 y라는 원소도 b에 들어가 있고 y가 b에 들어있으니까 x는 a 더하기 b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함수가 x가 a 더하기 b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y는 대부분 b에 없어야 돼요. 그런 말인즉 피적분 함수가 거의 모든 점에서 0이게 되면 그러면 적분한 값도 0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양수라는 건 알았잖아요. 왜냐하면 2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것과 상충되죠. 그래서 모순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가정했던 게 거짓말이 돼서 결론을 얻습니다. 이렇게 해서 9장 마지막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다소 좀 뜬금없겠지만 7장의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7장의 6번은 이제 우리가 실수 집합을 대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덧셈에 대해서 군의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군의 구조를 갖는 것에 대해서 부분군 G가 존재한다고 해보자. 근데 그 부분군 G가 프로퍼 서브셋인 거예요. 진부분 집합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칙도론적으로는 르벡 가측 집합인 상태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G라는 집합에 대해서 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진부분 집합이게 되면 이제 칙도 0집합이 된다. 이제 그게 이 문제에서 보이고 싶어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7장의 5번 문제를 풀어서 그걸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걸 그냥 7장 5번을 풀어서 풀기에는 그렇게 썩 그게 소득이 높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7장 5번이 별로 깨끗하게 풀어졌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아까 전에 풀었던 9장 19번 문제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칙도 0집합이 된다는 것이 포인트니까 뭐 칙도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해놓고 그리고 모순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써볼게요. 뭐 아무래도 이게 무한대여도 되고 뭐 어떤 값이어도 되는데 값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G가 가측 집합이기 때문에 값은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 G라는 집합은 덧셈에 닫혀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이 G라는 집합을 서로 집합합을 하게 되면 여전히 G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과 아까 전에 9장 19번을 이용하게 되면 열린 집합이 하나 존재했죠. 그래서 오픈 인터벌 하나가 이 G 안에 완전히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오픈 인터벌이 덧셈군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값을 하나 빼게 되면은 통째로 평행 이동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 G에 포함된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이 N은 뭐 일반성을 잃지 않고 자연수 집합에서 뽑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모순을 이끌어낼 건데 이 G가 R의 프로퍼 서브셋이었으니까 그걸 한번 부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집합에서 아무거나 가져오 봅시다. 근데 G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R에서 가져올게요. 실제로 이 X가 G에 포함되어 버려서
R과 G가 같아져 버린다는 모순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디비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X가 이 간격은 그래도 2n분의 1은 포함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비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X라는 집합은 적당히 이렇게 2n분의 1이라는 집합을 정수배 정도 해가지고 남은 찌꺼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R이라는 거는 대충 이렇게 범위 안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M이라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정수쯤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R이라는 원소는 지금 이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 집합은 다시 여기로 들어가니까 이것도 G에 있는 원소고, 2n분의 1이라는 것도 G의 원소인데 이거를 U1번 안에 딱 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X라는 원소는 다시 G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R이 G에 포함되고요. G는 다시 R의 프로퍼 서브셋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모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가정한 거는 이 G의 칙도가 0보다 크다는 거였으니까 저희는 이 G라는 부분군의 칙도가 0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갑자기 9장 얘기 잘하고 있다가 7장까지 넘어왔냐면은 9장 17번 문제를 풀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9장 17번 문제는 RCA 9장에 대충 보면은 토픽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프리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가, L1 공간에서 C0 공간으로 보내는 그런 리니어 오퍼레이터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관찰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 좀 부족한지 L2 공간에서 L2 공간으로 이 프리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확장해서 두 개의 거리 보존 사상인 동형 사상이 존재한다는 그 플란셔럴 정리가 있고요. 마지막은 이 프리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그 첫 번째로 말했던 L1에서 C0로 가는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그 L1이라는 공간도 덧셈뿐만 아니라 덧셈과 스칼라 곱뿐만 아니라 모종의 곱,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합성곱을 줄 건데 곱 구조도 줘서, 원래는 벡터 스페이스였는데 알지브라로 좀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C0 공간도 그냥 일반적인 곱을 하나 줘가지고 반학 스페이스인 그 벡터 스페이스를 넘어서서 알지브라로 좀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함수는 이 프레이 트랜스포메이션이란 게 원래는 반학 스페이스 사이에 있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넘어서서 반학 알지브라 사이에 있는 컴플렉스 호모몰피즘인데 그 성질이 아주 독특하게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사실을 뒷부분이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약간 어물쩍 넘어가 버린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은 17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문제 17번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사실 이 르벡 가측인 캐릭터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게 연속이다라는 것만 보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말한 9장의 토픽 중에 세 번째 토픽에서 약간 어물쩍 넘겨버린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RK승까지 늘려놓고 하는 작업은 귀찮으니까 빼고 이것만 보이면 돼요. 그리고 이제 9장을 한참 공부하다 보면은 캐릭터가 맨 앞에 한 번만 나오고 두 번 다시 안 나오기 때문에 정의를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다시 상기해보자면 교과서 179쪽에 있는 내용인데 그 정의를 보면은 캐릭터라는 함수는 아마 실수에서 복소수로 가는 실변수 복석값 함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성질은 어떠냐면 그 캐릭터의 함수 값은 항상 크기로선 1이고 그 다음에 이 덧셈을 곱셈으로 쪼개놓는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이것만 만족하면 저희는 캐릭터라고 부를 거고, 이 캐릭터가 연속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가 싶으면은 이 내용이 사실은 정리 9.23 내용을 증명하는 데 쓰는 건데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페이지 190쪽에 변화 알지브라 L1이라는 게 소개되고, 그 다음에 9.22에서 컴플렉스 호모몰피즘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전개하는 사이에 어물쩍 넘겨버린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그 부분을 증명하는 데 쓰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9.18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내용을 그냥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도대체 캐릭터는 캐릭터인데 르벡 가측인 캐릭터가 있으면은 얘는 연속일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이 책 본문에서는 이 캐릭터의 역할을 하는 내용을 192쪽이나 193쪽쯤에 베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썼는데요. 베타가 이미 있으니까 저는 알파를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캐릭터니까 R에서 C로 가는 함수인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 캐릭터는 모든 함수값이 다 크기가 1을 가지니까 이것의 L 인피니티 놈이 항상 1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L 인피니트 클래스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이게 책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한 6장 정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정리 6.16인데 저는 그냥 리스 표현 정리라고 불러요. 리스 표현 정리는 그 뒤에 나온 6.18이라든지 아니면은 맨 앞에 나왔던 2.14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듀얼 관계에 있는 함수를 유일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저는 그냥 다 리스 표현 정리라고 부르고 교과서에 따라서는 뭐 정말로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L 인피니트 함수가 있으면은 L1에 있는 함수를 그 스칼라 필드로 보내버리는 리니어 펑셔널을 하나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L1을 받아서 그 스칼라 필드에 해당하는 C로 이렇게 보내버리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L1에 있는 함수를 받으면 이렇게 F랑 그 다음에 알파를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 함수는 이제 잘 정의될 뿐만 아니라 L1에 있는 펑셔널로서도 잘 작동을 하죠. 네, 그리고 나면은 이거는 L1에서 C로 가는 펑셔널이긴 한데 만약에 여기에 덧셈을 보존하는 구조 뿐만 아니라 지금은 단순히 벡터 스페이스인 정도가 되겠지만 여기서 곱 구조까지 잘 보존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을 텐데 저희가 본문을 보게 되면 대충 한 9.19 내용 정도를 보게 되면 그 함수 공간 중에 0 부등식에 의해서 컨볼루션을 잘 해도 뭐 L1에 있는 친구를 가져와서 컨볼루션을 하면은 다시 L1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서 집합은 L1으로 잡고 연산을 덧셈, 그 다음에 스칼라 곱은 당연히 있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곱셈을 컨볼루션으로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얘는 반학 알지브라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C0R을 가져오게 되면은 얘는 무한대에서 소멸하는 함수들을 다 모은 연속 함수들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벡터 스페이스로서 곱과 상수곱을 줘요. 물론 스칼라는 이제 복소값이지만 그리고 이제 곱하기 상수곱은 그냥 함수끼리 그냥 곱해버리는 걸로 할게요. 그럼 얘도 반학 알지브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 반학 알지브라로서 이 구조를 잘 보존하는 함수 중에서 이런 걸 잘 보존해주는 함수가 있다면 F를 이렇게 저쪽 공간에 있는 것으로 보내줄 텐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만 봐서는 프리 변환이라 되게 흡사한데요. 각각은 함수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C0R로 보지 말고 그냥 C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물론 이 정도쯤 되면 필드에 가깝게 되겠지만 그냥 이 상태로도 반학 알지브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리스 표현 정리해가지고 L1에 있는 값을 스칼라로 보내주는 펑셔널이고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리스 표현 정리에서 L 인피니트랑 L1의 듀얼 사이에 거리를 보존하는 동형사상이 존재한다는 게 리스 표현 정리였고 그게 아까 전에 제가 말한 루딘 1.16 정리인데요. 지금 여기에 p가 있는 거잖아요. 이 p가 아니라 라지 p가 있는 거죠. 이게 있는 거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L 인피니트 함수가 존재해요. 이 베타라는 함수를 잘 골라서 보내게 되면 이렇게 보내버려서 이 공간에다가 L1 함수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라지 phi 캐피탈 P랑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베타가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 베타가 연속이 된다면 지금 여기서는 almost everywhere continuous가 보장이 되는데 근데 모든 점에서 정말 연속이 되는지는 다른 얘기란 말이죠. 여기서는 증명 어떻게 하면은 거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라고 가정을 해버려요. 가정을 하고 나면은 이 베타가 이 값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베타는 L 인피니티에 있으면서 어떤 미분방 정식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복소수 C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근데 이 값이 L 인피니트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0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값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베타라는 함수가 적당한 실수 t를 이용해서 이렇게 유일하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얻게 된다는 정리입니다. 그게 9.23의 내용이에요. 근데 9.23 정리 중에서 베타는 당연히 거의 모든 점에서 컨티뉴어스라는 것을 얻는데 그 다음 단계가 저희한테 문제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한 건가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컨티뉴어스하다고 넘어가 버립니다. 실제로는 베타는 L 인피니티에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해도 뭐 괜찮아 보이긴 한데 저희는 이런 똑같은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다 지우고 그냥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랑 저기 나중에 만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할 게 처음에 뭐냐면은 이 반학 알지브라라는 구조가 잘 보존된다는 것을 꼭 보여줄 거거든요. 반학 알지브라를 L1이랑 덧셈 그 다음에 스칼라 곱은 그냥 주고요. 컨볼루션이라는 곱을 주고 그 다음에 복소수 집합이랑 복소수 집합상에 있는 덧셈 그 다음에 스칼라 곱은 그냥 주고 스칼라 곱이랑 똑같이 생겼지만 아무튼 곱셈 구조를 또 줍니다. 이거는 반학 알지브라 구조를 가집니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파로 만들어낸 이 펑셔널 phi가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그대로 보존하는 함수인 건 알겠거든요. 덧셈도 잘 보존해 줄 거고요. 상수곱도 잘 쪼개질 건데 문제는 곱셈이 잘 보존이 되느냐 이걸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L1에 있는 함수 두 개를 하나 가져오고요. 그것의 합성곱인 F 컨볼루션 G를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거는 0의 부등식에 의해서 F 컨볼루션 G도 다시 L1 함수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곱의 구조가 그대로 보존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그래서 정의대로 한번 쓰면은 p라는 함수를 알파를 이용해서 정의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이라는 게 보기 썩 좋진 않으니까 컨볼루션도 풀어서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은 여기 있는 구성하는 모든 성분들이 다 L1이기 때문에 푸비니 정리를 한번 씁니다. 이렇게 되면은 X에 대해서 먼저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할 수 있을 건데 그냥 바로 하지 말고 좀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이 알파를 둘로 쪼갤 수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먼저 이 알파를 안으로 집어넣어 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 알파를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다는 그 성질, 곱이 쪼개진다는 성질을 이용해 볼게요. 이 알파를 둘로 쪼개서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렇게 둘로 쪼개주고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요. 이 앞에 있는 친구를 하나 묶어가지고 푸비니 정리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X에 대해서 먼저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고 그리고 나서 G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건데 근데 이제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여기 있는 부분은 그냥 다름이 아니라 p에다가 F를 넣은 거나 다름이 없죠. 평행이동에 대해서는 별로 불변이니까. 그래서 그냥 숫자가 나올 건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Y에 대해서 적분할 때는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적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phi F, phi G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은 게 뭐냐면은 L1 함수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의 곱에 해당하는 이 친구 이거를 이 변환을 거치게 되면 복소수 반학 알지브라에 속하여 있는 그 곱의 구조로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알게 되면은 저희가 얻은 게 뭐냐면은 이 phi라는 함수는 L1에서 C로 보내주는 L1 공간 상에 있는 복소 준동형 사상이 되는데 물론 저희가 증명을 다 하진 않았지만 책을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 정리 9.23에 의해서 사실상 이 L1 함수를 보내주는 복소 준동형 사상 그러니까 반학 스페이스 알지브라 호모모피즘이 이렇게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을 먹인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fx에다가 e to the minus itx 이렇게 적용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정리인데 실제로는 저희는 phi를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이렇게 알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주어졌던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알파에 대해서 좀 더 성질을 몇 개 좀 찾아보려고 정리 9.23 정리할 때 나왔던 테크닉을 좀 더 살펴볼게요. 우선 저희가 이게 곱이 쪼개진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값을 아까 전에 구했던 것처럼 곱이 쪼개진다는 걸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면으로 보게 되면 우선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합성곱을 또 풀어서 이렇게 풀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F랑 G가 모두 L1 함수에 속하고 알파는 뭐 적당히 무시할 수 있으니까 이걸 또 푸비니 정리를 쓸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한 것만 밖으로 꺼내주면은 이렇게 될 건데 우선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만 먼저 간략하게 써보면 F를 Y에 대해서 평행 이동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루딘에서 표현하는 그 표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이건 다름 아닌 FYX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괄호에 있는 거는 다시 저희의 그 범함수 꼴로 표현을 하게 되면 fy가 될 거고요. 여기서 멈춥시다. gy. 그 다음에 저희는 이 값이랑 각각을 범함수를 취한 다음에 곱한 거랑 같다고 했는데 또 그것을 표현해 보면 이렇거든요. 일단 phi f는 그대로 두고 phi g만 풀게요. gx에다가 x 쓰지 말고 y 씁시다. 그 다음에 알파 y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phi f는 숫자니까 이거를 그냥 안에 넣어줍시다. 근데 이제 순서를 조금만 잘 섞어서 phi f 알파 y 그 다음에 g y dy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모든 L1 함수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f는 뭐 그러다 치더라도 모든 G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게 조금 중요한데 G가 어떤 함수든 간에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P적분 함수 이게 거의 모든 점에서 0이란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phi는 제 반학 스페이스에서의 컴플렉스 호모모피즘인데 이 값은 이 phi가 제가 특별히 말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바운디드 오퍼레이터예요. 그거는 이제 9.21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운디드고 그다음에 저희가 9.5 정도쯤에서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가 균등 연속이라는 거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좌변은 연속 함수고 그다음에 여기는 변함없는 숫자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냐면은 y가 바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좌변은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숫자예요. 바뀌는 건 여기밖에 없는데요. 이 둘이 같잖아요. 거의 모든 점에서. 그래서 좌변이 연속함수니까 거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란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9.23 정리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 알파라는 함수가 거의 모든 점에서 연속인 게 아니라 모든 점에서 연속이게 되었을 땐 곧바로 알파라는 함수가 e to the minus itx가 돼버려요. 그것은 그 증명 과정 자체가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이 알파가 almost everywhere continuous가 아니라 모든 점에서 다 continuous라는 걸 보이는 건데 연속이게 되면은 이게 e to the minus itx가 되니까 알파 x가 e to the minus itx랑 같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h라는 함수를 새로 정의를 해요. 알파 x e to the itx 이게 정의하고 이 h라는 게 identical 1이다. 그런 것만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하죠. 그리고 일단 이 알파라는 게 복소평면 위에서 크기가 항상 1이기 때문에 h는 항상 모든 점에서 다 크기 1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h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은 여기 x랑 여기 x 이게 변수인데요. x 더하기 y를 썼을 때 지수함수도 캐릭터의 성질을 가지고 알파 x도 뭐 정의상 캐릭터니까 x 더하기 y를 했을 때도 여전히 캐릭터의 성질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t는 그냥 유일하게 결정되는 거니까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t를 0으로 둘게요. 좀 저걸 보기가 좀 귀찮아서. 그러면 이제 이 알파라는 함수는 이게 지금 군의 구조를 봤을 때 덧셈 군, 그러니까 아벨 군의 구조를 이제 C로 보내기는 하는데 이게 항상 모든 값에서 다 1이니까 복소평면상에서의 일자리 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U라 쓸 건데요. U인데 그 연산 구조는 곱셈으로 주면은요. 지금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룹 호모모르피즘인데요. 그러면은 이 알파라는 게 애초에 가정에 의해서 르벡 가측인 캐릭터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1이라는 집합의 역상은 르벡 메저러블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이라는 원소는 공역상에서 군에서의 항등원에 속하거든요. 항등원은 여기서는 다시 또 자연스럽게 군이 되잖아요. 부분군이기 때문에 서브그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보이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알파가 모든 점에서 다 1이 된다는 것을 보이면 되는 건데, 즉 이제 원래 공간 전체랑 똑같다는 것만 보이면은 끝나거든요. 가측 집합이면서 아래 부분군이 되는데 그냥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해보죠. 이 부분군이 아래 이제 진부분 집합이 된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는 점들이 있다. 그럼 저희가 그 조금 전에 보였던 7장의 6번에 의해서 이거는 그 덧셈군의 구조를 가지는 부분군이기 때문에 이 집합은 반드시 칙도를 0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저희가 거의 모든 점에서 알파가 1의 값을 가진다 했으니까 이거는 실제로 값이 무한대죠. R이랑 차이가 0이니까. 그래서 컨트라딕션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르벡 메저러블인 것도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그룹이 되는 것도 당연하니까 그 다음에 절대 프로퍼 서브그룹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R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도착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문제를 풀게 되면서 9장의 마지막 주제에 다가가게 된 거죠.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반학 스페이스에서 반학 스페이스로 보내주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도 맞는데요. 그 바운디드 리니어 오퍼레이터인 것도 맞는데 그 곱셈 구조 같이 생긴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게 되면 함수의 곱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맞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성질들을 만족하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L1 펑션에서 덧셈과 그 다음에 상수 곱 그리고 합성곱을 연산으로 가지는 알지브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컴플렉스 스페이스로 보내는 반학 알지브라 호모모르피즘이 있으면은 그 연산은 유일하게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좀 더 얘기를 했겠지만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과적으로는 L1에서 C0로 보내주는 것이고, C0로 보내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뭐 C0 안에서도 함수 곱이 곱셈으로서도 역할을 하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반학 알지브라 간의 구조를 보존해주는 연산 구조가 되는 거겠죠. 뭐 제가 더 이상의 내용은 공부를 별로 안 해보고 싶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루딘이 원하는 내용은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